네, 다음 그 GC 검출기로는 질소인 검출기입니다. 나이트로젠 포스포러스 디텍터에서 NP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죠. 이 검출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FID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제 공기하고 수소 이렇게 연료들이 들어가고 컬럼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위에 다른 점이 뭐냐면은 루비디움 그 솔트 그 비드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이렇게 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출구 Z 위에다가.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온도가 꽤 높은 온도까지, 즉 여기 800도씨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제 플라즈마가 이 주변에 플라즈마가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문방기체에 실려 가지고 이 플라즈마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플라즈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중에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의 질소나 즉 N이나 P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물질은 그 안에서 플라즈마 안에서 어떤 특정 이온을 생성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온이 이 수집기로 컬렉터로 여기에 수집기가 있는데 여기로 이끌려 가지고 그게 그 이온들의 움직임이 전류로 측정이 되고 결국은 출력 전압으로 나타남으로써 이게 이제 전류의 양이 화합물질의 양과 의존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이 있고 이제 좀 더 자세한 이론으로는 이런 다음 설명드린 그런 이론도 있어요. 즉 뭐냐면은 인의 경우 P 같은 경우에 이 불꽃 속에서 즉 플라즈마 속에서 산화인으로 이게 바뀌고서 전자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 알칼리 이 비드 있죠. 루비디움 솔트 하고 반응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음이온이 PO 마이너스 이게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아까 드린 설명인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OH 라디칼하고 이 라디칼하고 반응을 PO-가 라디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인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여기서 전자들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들의 흐름이 전류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 질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이 질소의 경우에는 원래 그 구조 속에서 CN, 이제 사이아나이드 이렇게 라디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제 전자를 하나를 받는다는 거죠. 받게 되면은 사이아나이드 그 이렇게 CN-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알칼리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N-로 생성이 된 것이 얘가 다른 라디칼하고 여기에 이제 라디칼, 수소 라디칼하고 반응을 하면은 HCN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전자가 결국은 신호로 검출이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질소가 있다고 해서 화합물 중에서 다 이렇게 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CN 구조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나이트로 화합물은 이런 거죠. CN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은 검출이 되는데 질산염 에스터 이게 질산염 에스터인데 여기 CN이 없죠. 여기 대신 O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든지 암모니아 이게 암모니아 그리고 질소산화물 NO, N2O, NO2 이런 것들은 검출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CN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MPD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화합물 중에서 질소하고 인이 이렇게 함유된 화합물에 대해서는 선택성하고 감도가 굉장히 뛰어난데 예를 들어 일반 탄화수소 화합물에 비해 가지고 질소와 인이 그렇게 함유되어 있으면은 한 10,000배 정도 더 감도가 좋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보충 기체로서 메이크업 가스로서는 헬륨이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 MPD는 나이트로젠하고 포스포러스가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감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성분보다도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피크 수가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즉 N하고 P가 없는 이런 탄화수소 화합물들은 거의 안 나타난다든지 아주 픽이 굉장히 적게 나타난다는 거죠. 적게 나타나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크 분리나 확인 그리고 정량이 굉장히 용이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MPD로 하면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 MPD를 쓰면서 굉장히 이제 애를 먹은 거가 보통 이 루비디움 솔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비드를 자주 이렇게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MPD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트러블이 난 거는 대부분이 이 비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비드는 항상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분의 비드를 준비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비드에 의해 가지고 이 감도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드에 흘려주는 전류도 우리가 적절하게 항상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분의 구수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MPD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디텍터에 있는 이 비드를 빼가지고 이것을 이런 데스케이터 같은 데다 데스케이터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수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데스케이터에 이렇게 보관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퇴적물, 아까 제트 부분 있죠. 그것을 그쪽에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에 이제 감도는 수소라든지 헬륨, 공기, 수소하고 공기는 이거는 연료로 사용됐죠. 이것들의 흐름 속도에 이 센시티비티가 의존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지상 중에서 컬럼 중에서 사이아노기가 있는 CN이 있는 화합물이나 인산으로 처리된 화합물들은 즉 P가 있는 거죠. 이거는 N이 있는 거고 사이아노 작용기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컬럼 번짐이 나타나요. 즉 컬럼 계속 높은 온도에서 하면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작용기 중에 있는 N이나 P가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검출기가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탕선이 이 백그라운드가 쭉 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플랫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알칼리 금속, 이 루비디움 솔트 비드는 높은 온도에서 보관을 해주거나 건조 용기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MPD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뭐 한 일주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것을 꺼내 가지고 다시 이런 용기에다가 보관하고 이러기가 귀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른 이제 온도를, 이 디텍터 온도를 조금 낮춰줘요. 즉 한 100도에서 150도 정도 낮춰가지고 이동상은 계속해서 흘려주면서 보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응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N하고 P가 포함되어 있는 유기화합물, 즉 유기인계화합물들, 그런 농약들이 많죠. 그런 거 분석이라든지 화학무기, 폭발물, 그리고 약물 중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